그 금리 인하 관련 그러니까 확률 표를 보면은 뭐 올해는 그렇다 치고 이제 내년도도 꽤 많이 내년에요. 나와 있는 것만 보면 크네요, 지금 폭이. 네, 예. 이 폭이 음, 꽤 커요. 그래서 200bp 가까이 되니까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확률상 아직 뭐 미래 이야기니까 높진 않지만 이게 그러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200bp나 한다는 거는 이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하드 랜딩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흐름인데 이제는 그 노랜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어쨌든 내년 정도는 경기 침체를 들어간다고 보는 것 같고 그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그 3분의 1 밑에서부터 3분의 1이죠. 되게 이제 뭐라고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음, 거긴 벌써 그 들어갔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막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 경제 관련 뭐 그거 잘 안 보는데 어제 그- 그런 이야기를 뭐 폰에서 많이 들려서 그런지 뭐 하여튼 경기 침체 관련 뭐 그런 게 이제 추천 영상으로 뜨는데 어떤 영상이 떴냐면 그 옛날 가수 했던 그 박미라는 분 있잖아요. 박리? 네. 그 어, 미국에 그 지금 현재 미국에 있잖아요. LA인가 있는데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 뭐 해서 돈 예, 예, 벌었다고 예, 뭐 예, 그런 예. 분이죠. 그분이 유튜브를 하는데 침체 왔다. 니들이 뭘 하냐? 니들 그 월가 있는 애들이 뭘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 그래요? 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디지? 월마트에 갔는데 월마트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는 거 보여주면서 그래서 뭐 댓글에 또 공격을 받았나 봐요. 뭐 지금 어, 아니다 뭐 이랬는데 야 니들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예, 또 영상을 막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우연찮게 그 추천 영상으로 이게 올라왔는데 그만큼 밑에는 그러니까 그 서민들의 삶을 뭐 보여주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나가는 그 직장까지 지나가는 거리에 불황자 수가 늘었다. 네, 뭐 음, 그런 거부터 해서 뭐 그러니까 밑에 3분의 1이 어렵고 위에 3분의 1이 뭐 경제를 부양하는 그런 쪽에 그래서 비즈니스석은 자리가 없고 항공권에 어 이코노미는 남아돌고 뭐 이런 아, 네, 네. 예, 뭐 야, 그런 완전히 상황 예. 양극화네, 양극화. 예, 그런 예, 예. 상황이 이제 그런 걸 막 이야기하니까 참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 시장은 뭐 그냥 그 값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평균보다는 중간값을 좀 많이 더 보는 게 낫겠죠. 그죠? 평균을 하게 그렇죠. 되면 좀,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은 뭐 노랜딩은 없는 거고 무조건 내년에 소프트 랜딩 내지 이제 잘못하면 이렇게 경착륙 그 하드 랜딩으로 어,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그 S&P 500에 대한 계절성 이야기인데요. 9월에 보면 지난 4년 연속 4년 연속 마이너스였어요. 네. 음, 그래서 올해 9월 빠지면 5년 연속인데 5년 연속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9월 달에 5년 연속 9월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어떻게 어, 될지 모르죠. 어, 일단 5번은 안 나오길 바랍니다. 이건 뭐 모르니까. 네. 그냥 이런 9월은 그냥 안 좋았던 느낌이 더 강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어, 다음은 그 아마존인데요. 어제도 아마존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AWS CEO가 인터뷰한 게 특히 이제 IT 쪽 중에서도 개발하는 사람들. 이쪽이 이제 내용이 이거예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라. AI가 대신하고 있다. 그 음, 대부분의 개발자가 코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2년 후. 그러니까 개발자 중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코딩을 하는 그 시간
대부분을 보면 3분의 1 정도가 코딩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딩하는 그 부분이 거의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AI 그 레볼루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지금 온다고 지금 보는 거죠. 24개월 후니까 보통 3년, 뭐 길면 5년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은 좀 더 이제 빨리 보고 있는 거죠. 1년 정도 더 땡겨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 바탕에는 아마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은 앤디 제시가 그 아마존 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원래 이 클라우드에서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빌리면 거기 안에 소프트웨어도 사용하잖아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바 같은 것들, 자바 같은 건데 이 자바 버전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된대요. 근데 이게 되게 귀찮은 일이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그 자바 버전 업데이트 하는 데만 50일 동안 개발 기간이 소요된단다. 근데 이게 막 엄청 급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지도 않고 기능도 뭐 이런 거 없는데 그냥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개발자들이 우선순위가 막 밀리면서 뒤로 막 밀리고 이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보안이나 성능, 호환성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 50일 걸리는 이런 그 자바 같은 기본 소프트웨어 그 업데이트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걸 지금 아마존 큐가 코드 변환 기능을 이제 내부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거 50일 걸리는 걸 단 몇 시간 만에 하고 있답니다. 이걸 지금 도입해서 50일짜리를 단 몇 시간 만에 이제 해결하는데 현재 그 AI 기반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자바 시스템의 50%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6개월 걸렸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드 품질 같은 경우는 그 코드를 아마존 큐가니까 한 79%, 약 80%가 개발자가 수동으로 변경하지 않는, 그러니까 20% 정도만 손을 보는 거죠. 그런 정도로 생성 코드 품질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자동화라는 이 자동화를 시키면 아마존 큐를 통한 자동화는 결국 뭐 시간도 절약시키지만 보안도 강화시키고 인프라 비용도 절감시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스템 상태를 개선하는 거죠. 이거를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2억 6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것만큼 세이브되는 거예요. 예, 그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개발 속도를 줄이는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 이점을 제공하는 거죠. 비용을 딱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하던 거를 이게 자동화시킴으로써 이제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그 월가에서 뭐라 그러죠? 이제 AI 된 회율은 뭐 돈을 못 버냐 이런 거 하는데 지금 계속 실제로 이제 그 생산성 향상, 비용 축소 이런 부분을 계속 그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